그 미리 발표 프로그램을 딱 정하면 거기에 필요한 소품들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떤 선생님이 뭐뭐뭐뭐 몇 개씩 만들고 이걸 다 정해서 각자 만든 걸 사무실에 갖다가 비치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각자 발표가 또 겹칠 수가 있으니까 일정 조정 같은 것들은 이제 뭐 교육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해주시면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발표 프로그램을 제가 다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가끔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다 만들면 제일 좋죠. 제일 좋지만 영어 선생님은 땅 파서 장사하나요? 뭐 영어 선생님이 사실은 그거를 재료비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 시간까지 다 따지면 사실은 그걸 갖다 직접 다 만드시는 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사에서 함께 그렇게 공유하시거나 아니면 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선생님들하고 잘 합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자, 사람이 그런 거 있죠. 내가 저 사람이 별로야. 저 사람이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왠지 받는 거 없이 주는 거 없이. 근데 저 사람이 저한테 뭘 부탁했어요. 그거 들어주실 거예요? 들어주실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영어 강사는 특히 엔터테이너도 이런 엔터테이너가 없는 거예요. 가수의 기본 노래 해야 되고 가수 춤도 춰야 돼. 거기다가 뭐 영어는 기본 잘해야지 영어 선생님이니까 스토리텔링도 잘해야 되고 뭐 게임 뭐 이런 것도 잘 만들어야 되고 뭐 교구도 잘 만들어야 되고 뭐 안 갖춰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마술사도 해야 되고 뭐 요리사도 해야 되고 그죠? 뭐 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엔터테이너도 이런 엔터테이너가 없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끝에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아까 오늘 다녀가신 여기 우리 소장님 같은 이미지 컨설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해야지 내가 어느 원에 가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서 영어 강사로서 굉장히 롱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아주 심플한 거 한 가지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인간관계에서 그냥 인간관계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 안에 직업적인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경청과 칭찬. 네, 경청과 칭찬. 우리 경청이 중요하다 말하는데 경청이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듣는 게 잘 듣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듣는 거. 어떤 게 잘 듣는 거예요? 리액션. 그거 중요해요. 근데 리액션을 하는데 영혼이 없어. 특히 누가? 남편들. 그랬어? 뭐 이러는데 안 듣고 있으면서 그랬냐 그러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다 들었다고 화내잖아 막.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리액션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제대로 경청하고 있지 않으면 티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간단한 거 한 가지 1% 차이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하냐면 누구의 얘기를 들을 때 보통 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무슨 얘기 할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정말 이게 필요 없는 얘기라고 생각 들 때는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듣고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내가 경청하고 있지 않다는 걸 너무 알아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듣는다. 담임 선생님들하고의 관계가 잘 풀리면 정말 영어 강사하기 편해져요. 정말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담임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영어 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누구 입에서 나와요?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걸 갖다가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원장님들하고 회의, 시간 교사회의 하면 영어 수업은 어때? 라고 물었을 때 내 마음대로 얘기해도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영어 선생님은. 그리고 그걸 입증할 방법도 없어요. 이런 불이익을 당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사전에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아야 돼요? 내 편으로 만들어야죠. 내가 내 편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요번 달엔 내가 진짜 너무했어. 지각도 하고 막 교구도 안 만들고 막 이렇게 했지만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주는 줄 알아요? 아, 우리 영어 선생님 좋죠 라도 해줘요. 그게 왜? 내 편이면. 그럼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자꾸 해줘야 되는 사람이 좋아요? 나한테 뭔가 자꾸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영어 선생님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는 형성되지 않아요. 저는 A1에서 음료수 챙겨주면 목말라도 안 마시고 갖고 가서 B1 해줬어요. 그러면서 너무 진짜 내가 미리 준비한 것 마냥 그렇게 내가 미리 준비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선생님 너무 덥죠? 아 진짜 이렇게 주는 거야. 뭐예요? 막 이러면 너무 덥길래 마치 내 거 사면서 샀다는 식으로 약간 이런 거 애티튜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어 선생님이 이미지 컨설턴트가 돼야 된다는 게 여기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항상 그렇게 여우같이 하냐 막 이렇게 하지만 제가 언제 항상 하라 그랬어요? 직업적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지. 왜? 직업적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라고요. 선생님들이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자격증 강좌에도 이런 걸 항상 넣어드리거든요.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교수부장님이나 교육팀장님이시면 더더욱. 교사들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수업 잘하게 교육시키는 거?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 수업 잘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들이 보통 와서 불만을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 내가 영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해주고 성실하게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이러거든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 수업 잘하는 건 어때요?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이 영어 수업만 잘했어. 근데 원장님한테 우리 영어 선생님 어떠세요? 이렇게 지사장님이 와서 물어봤어. 네, 그냥 네. 이래요. 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선생님 좋죠? 라고 말하려면, 썸썸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그 알파가 뭐예요? 직업적 인간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플러스 알파가 있냐, 없냐가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능력자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한 끗 차이예요. 다른 선생님들이 보통 워크북 하는 거 많이 도와주시지? 않죠. 그리고 그걸 못하게 해요. 회사에서도. 왜냐면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 나오니까. 사실은 영어 선생님이 영어 수업 시간에 준비한 수업만 가지고 알차게 하는 게 확실히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건데, 워크북까지 다 하느라고 어때요? 우리 그 시간은. 아예 빼놓잖아요. 워크북 하는 시간 채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라는 걸 알지만 다른 선생님들 어때요? 내가 왜 영어 시간에 영어 시간에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알죠. 바빠요. 담임 선생님 얼마나 바빠요. 영어 시간에 100% 뭐 하고 있게요? 언어 수첩 쓰고 있잖아요. 바쁜 거 알아요. 아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건 맞죠? 나 편하자고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 수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워크북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수업이 훨씬 알차질 수 있어요. 그걸 하게 만드는 방법은 담임 선생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말을 그의 입장에서 경청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부가 말고. 우리 누가 선생님한테 빈말했어. 알아요, 몰라요? 100% 알죠? 선생님이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한테 빈말하면 어때요? 그거죠. 빈말은 안 돼요. 그래서 칭찬할 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칭찬할 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저 선생님은 뭐 칭찬할 게 있나? 이렇게 눈여겨봐야 돼요. 근데 없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럽게 열심히 찾았는데 없어. 그럼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느낌이 좋지? 이렇게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이런 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왜? 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땐 둘 다 재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자를 택하자고요. 네. 애티튜드를 그렇게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최고의 칭찬은 셀프 디스와 플러스 됐을 때거든요. 내가 없는 게 너는 있구나. 이게 제일 사람이 진정성 있게 와닿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원래부터 이렇게 몸매가 풍요로웠겠습니까?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풍요로운 타입은 아닌데 젊었을 때 20대 때 이제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는 제가 아직 나이가 더 어리고 뭐 경력이 이제 아직 없고 이런 게 너무 이제 표가 나니까 겉으로 보기에 표가 나잖아요. 일단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케어하고 하는 걸 보면서 막 되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냐고. 저는 근데 그건 진심이었어요. 전 그게 제일 어려운데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한번 그건 진심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날부터 저를 엄청 막 챙겨주고 막 얘기해주고 아이들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막 맞다고 막 이러고 그걸 몇 번 했더니 나중에 이 선생님 저한테 워크북 하는 시간에 갑자기 선생님 이거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야? 아, 가요 이러는 거예요. 옆방 가기 전에 잠깐 쉬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전략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이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게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이 내 편이 되고 나랑 공감이 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이 사람이 일단 내가 본인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면 되겠네. 그때부터 이제 여우가 된 거죠. 그때부터 여우가 된 거예요. 영악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즌쯤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유부녀가 되면서 되게 영악해진 것처럼 돼버렸지만 그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또 큰 변화가 일어났어.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수업을 나갔는데 그 전과 그 후가 완전 구석기랑 신석 뭐라 그래야 되지? 신약시대 구약시대 뭐지? 뭐 아무튼 뭔가 완전 다른 시대가 된 것 같이 제가 너무 다른 관점을 가졌더라고요. 저 원래 애들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 워낙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아이들이 예뻐서 좋고 너무 그냥 좋아서 좋고 막 이랬던 거에서 애를 낳고 딱 갔는데 애들 딱 보는 순간 막 여기가 한쪽이 막 뭐 전기가 찡하게 오면서 뭐 그 짠한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어디 갔다 왔어요? 막 이러고 승질 내는 애도 있고 아직 이제 제가 애기 낳고 6주 만에 다시 수업을 해야 돼가지고 아직 붓기가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갔는데 애들이 막 왜 애기 안 꺼내고 왔냐고 막 임신복 입었으니까 맞는 옷이 임신복밖에 없어서 임신복 입었더니 왜 애기 안 꺼내고 왔냐고 막 이런 애들. 근데 그 아이들이 헬로 린다 맨날 하던 걸 했는데 눈물이 딱 나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막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선생님은 오해하셔가지고 선생님 6주 만에 다시 나와서 너무 힘들지. 아우 막 서럽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오는지 알고. 근데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그 느낀 게 있어요 그날. 아 내가 어떤 영어 선생님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게 그날 저한테 정립됐어요. 그 전까지는 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가서 뭐 율동하고 뭐 애들하고 놀아주고 재밌게 노래하고 나 정도면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율동도 이 정도면 괜찮지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잘난 척에 자기 잘난 척에 막 이렇게 됐다가 아기를 딱 낳고 나서 그 사건 이후로 아 알겠다. 이 아이들도 내가 내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한 명 한 명 자기네 엄마가 아빠가 힘들게 낳아서 그냥 불면 날아갈까 고이고이 그렇게 키운 애들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눈 한 번 흘기고 소리 한 번 지를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강하게 저한테 와버렸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아이의 영어 선생님이 어땠으면 좋을까가 있잖아요. 나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우리 애가 이제 크면 얘도 유치원 다닐 거고 그러면서 영어 선생님을 만날 텐데 얘네 영어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만약에 내가 영어 선생님이라면 이랬을 때 어우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이의 영어 선생님이었으면 하는 이상적인 그 모습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 사람, 우리 아이의 이런 뭐랄까 정서적인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을 사람, 사랑이 많고 우리 아이가 영어 시간에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원장님들은 달라. 미스 코리아를 원해.
학벌부터 외모, 뭐 지식, 뭐 말빨, 빠진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 될 사람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아이들의 상처를 오히려 끌어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거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제가 봤을 때 이 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같이 가는 걸로, 아이들 앞에서 하고 다른 선생님 앞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약간은 전략적으로 아이들하고 물론 다 진심으로 대하고 진정성 있게 마음을 주는 거지만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이건 죄책감 느끼실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내가 그 원에 갔는데 마음이 편안해야 우리 아이들한테 더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왜 똑같은 시간 똑같은 돈 받고 일하는데 두 원이, A1은 그렇게 갈 때마다 막 도살장 가는 거 같지. 뭔지 모르지만 나한테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뭐 컴플레인 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마음이 불편한 원이 있고요. 그냥 가면 막 나를 막 반겨주고 막 내가 그냥 여긴 왠지 마음 편한 원이 있지 않아요? 그거 여태까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 사람들 되게 이상한 것 같아. 이쪽은 이런데 저쪽은 왜 저러지가 아니라, 네, 100사람이면 100가지 색깔이잖아요? 그럼 내가 대하는 태도도 어때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했을 때 좋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똑같이 했는데 왜 얘네는 이렇게 얘네는 저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시고 바꾸신 거 하실 수 있죠? 오늘 발표 프로그램에 우리가 또 더 포커스 맞춰야 되니까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이제 중요한 거라서 선생님들 너무 안타깝게 생활하시니까.